이제 자유다. 퇴직하고 처음 몇 주는 정말 날아갈 것 같죠. 알람도 없이 일어나고 출퇴근 스트레스도 없고 평일 낮에 느긋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날이 딱 한 달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괴롭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의 감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누구나 은퇴 준비하면 돈부터 생각합니다. 연금, 노후, 자금, 집 문제.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준비, 즉 취미에 대한 생각은 미뤄둔 채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무기력이고 외로움이고 무료함이에요. 하루 24시간 중 쌔끼 먹고 TV 몇 시간 보고 나면 남는 시간은 텅 비어버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걸 견디게 해주는 게 좋은 취미 하나예요. 근데 아무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을 망치는 취미도 있고 살리는 취미도 있어요. 사례 1.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졌어요. 64세 김 선생님은 퇴직 후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예전부터 멋진 사진 찍는 걸 부러워했던 터라 기대가 컸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다들 이미 장비도 좋고 경력도 많고 은근한 비교가 끊이지 않더래요. 장비 자랑, 여행 사진 뽐내기, 기술적인 용어들 내가 이거 하려고 했나 싶었답니다. 결국 몇 번 모임 나가고 마음이 더 허해져서 접었어요. 교훈 나에게 맞지 않는 취미,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취미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기 수준, 성향, 경제 상황에 맞는 활동이 아니라면 지치고 상처받기 쉬워요. 사례 2. 텃밭이 내 인생을 살렸어요. 이게 진짜 힐링이더라고요. 반면에 67세정 여사님은 퇴직 후 시골로 귀촌해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배추 심고 상추 심고 허리 아프다며 투덜댔는데 어느새 땀 흘리며 땅을 만지는 시간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주고 작물 자라는 걸 보며 계절의 흐름을 느끼고 직접 키운 채소로 밥 해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요. 교훈 몸을 쓰고 자연과 연결되는 취미는 정신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단순한 놀거리가 아니라 삶의 루틴을 만들어주는 활동이 되어야 오래갑니다. 사례 3. 그림 한 장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평생 회사 일만 하던 62세 박 과장님. 퇴직하고 집에만 있다 우울해지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수채화 그리기 영상을 따라 그려봤답니다. 처음엔 서툴고 우스웠는데 물감이 번지는 그 느낌이 묘하게 힐링이 되더래요. 지금은 주 2회 문화센터에서 정식으로 배우고 있고 자녀들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도 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졌다고 하네요. 교훈 취미는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기면 되는 겁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몰입할 수 있고 자기 표현이 가능한 활동이 오랫동안 마음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좋은 노후 취미의 조건은 뭘까?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취미. 골프, 사진처럼 장비빨 나는 것보단 걷기, 글쓰기, 그림처럼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활동이 좋아요. 하루 루틴을 만들어주는 취미. 아침마다 일정하게 하는 운동, 주 1회 하는 공방, 매일 키우는 식물 등 시간을 채워주는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돈 안 들이고 오래 할 수 있는 취미. 취미가 과도한 지출로 이어지면 금방 포기합니다. 저비용 고만족 활동이야말로 진짜 효자예요. 사람들과 적당히 연결되는 취미. 완전히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가끔이라도 소통할 수 있다면 더 오래 갑니다. 공동체적 느낌이 중요해요. 아무거나 고르면 생기는 문제들. 비용만 들고 금방 포기하게 됨. 남들과 비교하며 자존감 하락. 처음엔 재밌다가 루틴이 안 되면 무기력 재발. 혼자서 감당 못하는 외로움이 더 심해짐. 마무리하며. 취미는 단순히 시간 때우는 놀이가 아닙니다. 노후에 무너진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해주는 인생의 두 번째 엔진이에요. 돈은 준비했지만 할 게 없어서 우울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취미 하나로 인생을 활짝 피우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꼭 남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취미 하나, 진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그걸 찾으세요. 절대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는 그 취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선택, 아무 취미나 하지 마십시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재정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연금 수령액, 생활비, 병원비 등 경제적 기반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중장년과 노년층을 만나며 절감한 건 노후의 진짜 위기는 경제적 부족보다 삶의 의미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열쇠가 바로 취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여유 시간을 채우기 위해 급하게 취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잘못 선택된 취미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나 금세 중단되며 심지어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후의 삶을 살리는 좋은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닌 일상과 정체성, 심리적 안정감을 함께 책임지는 삶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바람직할까요? 먼저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좋은 취미와 그렇지 않은 취미의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1. 남들과 비교하는 취미는 오히려 해롭다. 퇴직 후 사진 동호회에 들어간 60대 남성 어씨는 기대와 달리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수준, 촬영 기술, 여행 경험 등을 서로 비교하는 분위기 속에서 취미는 어느새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결국 더 외로워졌다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사회적 비교를 유도하는 취미는 자존감 회복이 필요한 시기인 은퇴 초기에 특히 부적합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기 만족형, 내면 중심의 활동이 더 적절합니다. 사례 2. 생활 루틴과 연결되는 활동은 지속 가능성이 높다. 67세 여성 B씨는 시골로 귀촌해 소규모 텃밭을 운영하며 일상 속에서 소소한 성취와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고 이를 식탁에 올리는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하루의 구조를 잡아주는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시간의 공허함입니다. 신체 활동과 자연과의 교감은 우울 예방, 뇌 기능 유지, 건강 증진에 모두 긍정적입니다. 사례 3. 창조적 표현은 정신 건강 회복에 도움된다. 62세 남성 C씨는 퇴직 후 우울 증세로 힘들어하다가 우연히 시작한 수채화 그리기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몰입의 경험과 표현의 즐거움이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전문가 조언. 그림, 글쓰기, 악기 연주 등 창조적 몰입이 가능한 취미는 뇌 활성화에 탁월하며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활동은 외로움을 견디는 정서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좋은 노후 취미의 4가지 조건. 비교에서 자유로운 개인 중심의 활동. 실력 경쟁이 아닌 자기 만족형 활동이 중요합니다. 생활 루틴과 연결되는 꾸준한 활동. 정해진 시간에 실행 가능하고 일상의 구조화에 도움이 되는 취미가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제적 취미. 고비용 활동은 부담이 되고 지속이 어렵습니다. 저비용 마이너스 고만족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적절한 사회적 연결이 가능한 취미. 완전한 고립보다 가벼운 커뮤니티 활동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잘못된 취미 선택이 부르는 문제들. 몇 번 하다 포기하게 되는 비용 낭비. 사람들과의 비교로 인한 심리적 위축. 루틴이 없어지며 생기는 무기력과 혼란. 기대에 못 미쳐 오히려 더 깊어지는 외로움. 마무리 조언. 취미는 노년의 정신건강, 신체활동, 자존감을 지키는 핵심 도구입니다. 단순한 재미가 아닌 삶의 이유를 제공하는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의 취미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가, 지속 가능한가, 삶의 리듬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종이 한 장에 써보십시오. 내가 평소 좋아했던 것. 돈이 크게 들지 않는 활동. 혼자서도 몰입 가능한 일. 사람들과 적당히 연결될 수 있는 활동. 이 안에 당신의 노후를 살릴 열쇠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 취미나 고르지 마십시오. 인생 2막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